그 준비를 해왔는데 뭐 복잡한 케이스는 아니고 우리 에코 처음 시작하시는 스님들이 좀 쉽게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래 마지막 강의인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처음 왔었을 때 박선우 원장님하고 김대현 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임초에 또 에코하는 또 그룹도 생기고 해서 또 참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라 가지고 조금 잡담하고 옛날 이야기 조금 하고 느긋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시 내과의사회에 이제 에코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내과의사회 그 초음파 집담회를 한번 갔었는데 부산 선생님들이 대구만큼 초음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희망 내지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속으로 참 뿌듯했었고 또 우리 김일봉 원장님이나 박선우 원장님 또 먼저 우리 초음파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신 이재준 원장님들 이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환상적인 그래픽을 많이 만들어 놓아주신 강태경 원장님께도 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자, 잡담 그만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에코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강의 가면 되게 많이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개원가에서 에코를 어디까지 활용하느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옛날에는 심장 초음파가 파이널 디시전이다 해서 트랜스소라식 에코하고 안되면 트랜스 에소파지얼 에코하고 이렇게 결판을 냈는데 지금은 숨찬 환자들 보내면 카디악 에코도 많이, 카디악 CT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MR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트랜스퍼를 하면 다른 검사법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원가에서 에코를 활용할 때 이게 너무 절대적이다. 내가 하는 검사가 너무 꼭 정답을 찾아야 된다.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증상이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한 조그마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도 이제 에코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에코만으로 진단을 잘 안 했습니다. 에코도 하고 EP도 하고 인터벤션 코로너리 아트리 인터벤션 비주얼리제이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에코가 제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옛날부터 제일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검사법이 아닙니다. 에코는. 그러나 충분히 환자의 클리닉 디지즈 코스나 또 증상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고 예후도 호전시킬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원가에서 단순 심장 초음파 일반 전문 이렇게 있는데 단순 일반만 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단서가 레프트 에이트리움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환자가 숨이 찬데 렁 때문에 막 숨이 차다 그러면은 크로닉한 환자들 같으면 라이트 사이드 RV가 커지고 막 프레셔가 빵빵하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레프트 사이드 하트 특히 LV가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다 그러면 LA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LV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올라가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강하게 짜줘야 되니까 결국 에이트리움이 볼륨 오버로딩, 프레셔 오버로딩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은데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사이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흡 곤란 환자에서.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당화혈 색소를 보는 것 같이 레프트 에이트리움 사이즈를 열심히 보자는 게 카디올로지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메시지는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좀 잘 보자는 게 열심히 좀 보고 눈에 익혀두자. 사이즈 뭐 4cm 이상 되면 안 된다. 레프트 에이트리움 볼륨 인덱스 34 이상 넘어가면 커져 있는 거다. 수치 외우면 좋은데 처음에 에코는 제일 단점이 수치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수치를 다 외우시기보다는 그림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케이스입니다. 65세 여자 환자고 다른 병원에 뭐 고혈압 때문에 다니고 계셨던 분인데 숨이 더 많이 차져가지고 왔다 그러십니다. 얼굴은 뭐 부어 있었고 심음 청진해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들을 수도 없었고 불규칙했었습니다. 비트는 하트레이트는 110회 심전도에서 나왔더니 했습니다. 네. 체스트 보니까 하트가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축구공만 해 보입니다. 되게 큽니다. 뭐 반드시 에코 해봐야 되는 소견입니다. 심전도는 아주 이레귤러하고 빠르게 뜹니다. P웨이브가 아주 불규칙하게 나오고 P웨이브 다음에 QRS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연관성 없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AFib이죠. BNP는 2650일 나왔습니다. 네, 전형적인 하트페일리어 환자입니다. 숨도 차고 붓고 BNP 올라가 있고 심전도 AFib이고 체스트에 그 카디오메갈리고. 자, 여기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면 하트페일리어네 그냥 디곡신 쓰고 라식스 쓰고 혈압 올라가면 뭐 ACE 이니비터나 ARB 쓰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방법인데, 자, 지금은 APB 있으면 노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노악 안 써가지고 스트로크나 이런 거 오면 문제될 수 있죠. 또 적절한 진료도 아니고. 노악 쓰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게 하트페일리어 중에서 특히 밸브라 하트 디지즈 중에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노악을 아직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나 보기 위해서 에코를 한번 봐야 되죠. 뭐 꼭 정확한 진단을 안 하더라도 클루를 얻을 수 있으면 되니까 단순으로 하시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별로 문제 안 삼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서 임프레션을 한번 가져보시죠. 네. 포커싱을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잘 나오도록 해놔놨습니다. 언뜻 봐도 지금 여기가 요게 5cm인데 레프트리움 사이즈가 거의 5cm에 육박합니다. 네. 요 파라스타날 롱에서 M모드로 자를 때 4cm 넘어가면 이거 문제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심장 초음파가 좀 익숙해지시면 볼륨 인덱스 를 제시해야 됩니다. 심슨 메소드를 하셔도 되고 에리아 랭스 메소드를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되는데 볼륨 인덱스까지 프로그램 응용하는 데까지 잘 안 되시면 뭐 안 되는 대로 그냥 M 모드로 그냥 2D로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 직사계 커졌네. 조금 자세히 보니까 얘는 마이트럴 에올틱은 뭐 그런 대로 잘 열리는데 마이트럴 밸브의 안티리얼 리플렛은 잘 움직이는데 포스티리어는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칼라 대봐야 되지 않습니까? LV로 가는 포워드 플로우는 어셀러레이션 있는 것 같고 또 MR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티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은 앞만 봐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면 줌을 해보면 되죠. 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줌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줌을 해보면 됩니다. 네, 안티리어는 그런 대로 열리는데 이쪽은 빵빵하면서 포스티리어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플로우가 잘 안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쪽에 프레셔가 많이 걸리고 환자는 숨이 차고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겠죠.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이제 일단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여기까지는 초보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네. 충분히 안 열리네. 이거 혹시 밸브 쪽에 인터벤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약 쓰기 전에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 또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게 어펜디지 쪽에 트롬바이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이런 경우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MS니까 머더리트 이상의 MS는 노악을 쓰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또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스트롬바이 없는지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파라스터널 쇼덱시스로 봤는데 뭐 윈도우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잘 안 열립니다. 이쪽만 조금 열리고 이쪽 그 A3 쪽은 잘 안 열립니다. 포스티리어 마이트럴 리플렛이 완전히 그 굳어져 있고 가운데에서 보니까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도 같이 보이고 플로어 어셀레레이션도 같이 완전. 다음 보시겠습니다. 에이피컬 포챔버로 보니까 역시 에이트리움, 레프트 에이트리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줌 해보니까 플로어 어셀레레이션 심하고 리거지테이션도 조금 있습니다. 예, MS입니다.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고 자, 뭘 해야 될까? 그냥 트랜스퍼 바로 보내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고 내가 용기를 내서 레프트 에이트리움 볼륨 인덱스를 한번 측정을 해볼까 해.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 볼륨 인덱스 되는 뭐 프로그램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러나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2D 플래니메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려봤습니다. 제일 넓어질 때를 에리어를 재면 되거든요. 조금 넓게 나왔습니다. 1.98cm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부을 정도는 아니죠. 또 환자가 숨차고 붓는다 그럴 정도 그거는 아닙니다. 증상하고 시베리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 LA 챔버 사이즈 커져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다이스톨릭 디스펑션도 있고 IVC도 지금 아주 빵빵하게 2.3cm 나와가지고 예, 그 전체적으로 RV 쪽에도 프레셔 오버로딩이 걸린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APB 있을 때 이제 프레셔 하프 타임으로 밸브 에리아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좀 간격이 일정할 때 사이너스하고 비슷한 간격일 때 이렇게 프레셔 하프 타임을 재보면 되겠습니다. 뭐 프레셔 하프 타임 상당히 빠르게 잘 떨어집니다. MS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덴스해지는데 비교적 뭐 여기서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밸브 에리아 요즘은 1.1cm 저기 1.5cm대로 수술을 한다 그러거든요. 1.5cm보다 마이트럴 밸브 에리아가 좁아지고 증상이 있어도 수술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애매하면 증상 이런 경우는 증상하고 시베리티가 잘 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저는 과감하게 환자한테 다이ure틱스하고 ARB 주고 많이 증상은 좋아졌는데 교수님들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디스크레펀시가 있어가지고 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파린을 써야 되는데 올 때마다 그 PT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 ARB하고 주고 환자 증상은 호전시키고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아마 수술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인터벤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팔로우는 하겠죠.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면서.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그린 여기 파라스터널 롱엑시스 사진 한번 여기 줌했는 거 보시고요. 이 정도 커지는 경우 많이 커지는 경우에 밸브를 좀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게 밸브가 커지는 경우다. 이렇게 눈을 좀 발라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메디케이션만으로 증상을 보전을 많이 시켰던 케이스여가지고 에코 사진은 별로 안 좋은데 코스가 재밌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숨도 좀 차고 주로 힘이 빠져가지고 왔습니다. 70세 여자 환자분인데 혈압은 제일 높은 게 시스톨이 140이었습니다. 내원할 때는 한 136에 90 정도 됐습니다. 고혈압 아니죠. 다이스톨이 고혈압입니다만 이거 한 번만 보고 고혈압 진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머머는 희미하게 들렸다 말았다 할 정도입니다. 체스트에서 카디오메갈리 뭐 조금 의심되는 정도입니다. 자, 왜 힘이 없을까? 뭐 랩도 해봤는데 별 뾰족한 거 안 나왔습니다. 숨 차다 그러니까 CT 해보나요? CT 해보기 전에 우리 약간 카디오메갈리 있고 머머가 있으니까 에코를 먼저 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은 좀 안 좋은데 좀 흐립니다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명한 환자들보다 코스가
사진 좋은 것보다 코스가 좀 그거 해서 호흡하는 거, 에코는 호흡하는 거에 따라서 비유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필 저장이 환자가 인스피레이션 할 때 저장되는 바람에 사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에이트림이 LV 시스톨릭 펑션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에이트리움이 조금 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케이스, 앞에 케이스 같이 현격하게 에이트리움이 커져 있지는 않고 한 5cm까지는 안 되고 4cm는 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디멘전이 실제로 거의 한 4cm 정도 나왔습니다. M모드 측정에서. 투챔퍼 포치 에피칼 윈도로 넘어가서도 보니까 에이트리움은 좀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케이스 같이 뭐 현격하게 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LA 볼륨 인덱스도 한 32, 34를 넘지는 않았고 커질 듯 말 듯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칼라 도플러를 내보니까 뭐 플로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미니멀 마일드 MR이 있고 마일드한 AR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는 TR 그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스턴트 플로우를 해가지고 Vmax를 측정을 했는데 2.45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펄머너리 프레셔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아트리 프레셔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그레이드 1으로 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E 오브 E 프라임은 14 마일드하게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14 정도로. 올데이지 14는 거의 정상으로 보거든요. E 오브 E 프라임은 E velocity와 A velocity ratio는 여기 보시면 이게 0.64로 현격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습니다. 환자 코스는 다이레틱스 안 쓰고 언더라잉하게 하이퍼텐션과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같이 있는 것으로 봐서 칸데살탄을 썼습니다. 앞에 케이스나 뒤에 케이스나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RB 중에서 혈압 효과, 떨어뜨리는 효과보다는 하페일리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ARB가 칸데살탄이거든요. 혈압은 별로 안 떨어뜨리는데 하페일리에는 도움이 된다. 생존율도 높이고 정상도 보존시켜준다.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받고 있는 게 칸데살탄이어서 칸데살탄 하나만 줬는데도 환자는 호흡곤란이나 이디마나 위크니스는 많이 현격하게 호전을 보여가지고 그냥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앞에 케이스는 밸브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제가 퀀티피케이션 하기에는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정상하고 이거하고 정상은 심한데 밸브 에리어는 또 그렇게 안 좁아져 있고 해서 트랜스퍼를 보냈던 케이스고 안티코아귤레이션도 해야 될 와파린 써야 될 것 같아서 보냈던 케이스고 뒤에 케이스는 레프트 에이트리움 어중간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커져 있다는 것은 결국 레프트 벤트리클이 뭔가 잘 못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이쪽에 뭔가 디스펑션이 있을 때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커질 수 있다. 즉 밸브 하나는 앞에 거는 밸브 문제고 뒤에는 펑션하는 문제고 뒤에 케이스는 개원가이스를 얼마든지 봐도 되는 케이스인 것 같고 앞에 케이스는 전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특히 뒤에 영상은 영상 저장이 급하게 제가 리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저장됐는지를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레코드만 누르고 빨리 지나가가지고 좋은 영상을 못 남겨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병원 강의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유, 원장님 유명입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예. 아이고 당연하요. 살살하시죠. 네. 마이트럴 밸브가 스테노시스가 저도 보니까 이게 안테르 마이트럴 리프렛이 좀 많이 두꺼워져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근데 네. 포스테리어는 좀 잘 안 움직이고 네. 이게 사이즈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새 들어보니까 마이트럴 밸브가 예전에는 뭐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측정하고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 측정하고 뭐 얘기하는데 레퍼런스 밸류로 지금은 제일 의미를 많이 두는 게 다 얘기하는 게 2D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잡으면 그걸 잘 잡아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원장님도 보시면 그거하고 지금 증상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조금 뭐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 마이트럴 밸브가 최대 열렸을 때 사이즈랑 그리고 우리가
그 쇼엑시스에서 2D 플레이매트를 측정할 때 최대졌을 때 사이즈가 비슷한 걸 좀 측정하면 그래도 조금 디스크레판시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원장님 약 쓰신 건 그렇게 쓰신 거죠. 요새 디옥신의 의미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 앉아 보니까 아까 EF도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EF가 네네. 떨어지면서 AP 비드, 레프트 벤트리큘러 리듬 때문에 디옥신을 쓰신 게 그런 의미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디옥신의 롤이 좀 많이 사실 줄어들 오히려 좀 모탈리티 올린다는 얘기도 많긴 많았는데 네.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럼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환자 그러면 뭐 어쨌든 이게 선호 관계는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밸브는 또 잘 열리는 것 같기는 하고 챔버 사이즈는 많이 커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APB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건지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같습니다. 네, 세브란스 보내놨는데 돌아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이호명 원장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디옥신 썼는 거는 레이트가 110회 정도 되니까 레이트 컨트롤 하려고 짧게 썼습니다. 한 5일 정도 쓰고 환자 증상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끊고 갔죠. 이제 트랜스퍼 갈 때는. 네. 근데 EF도 좀 떨어져 있었던 게 맞죠, 원장님? EF는 별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어요. 레이트가 빠르니까 예. 처음에는 EF는 약간 감소되어 있는 그거였는데 뭐 M모드나 이쪽에서는 크게 많이 안 떨어졌었고 레이트가 빠르니까 당연히 EF도 좀 떨어지는 양상으로 보였죠. 2D에서. 네. 이철 원장님 이재준입니다. 네네네. 심장 초파를 처음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그 안테리어 마테리얼 리플렉스가 좀 두꺼워져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제가 포함이 네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열리긴 잘 열리는데 저렇게 좀 두꺼워져 보이는 것 같으면 저게 혹시나 뭐 베지테이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베지테이션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네, 네. 베지테이션은 훨씬 더 두꺼워져 있고 층도 돼 있고 그런 그 양상입니다. 베지테이션은 네, 제가 다음에 혹시 베지테이션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인펙티브 엔도카바이티스 베지테이션은 요거보다는 뭐 물론 열도 나고 증상으로 맞춰봐야 되겠습니다만 열도 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약간 베지테이션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그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꺼워져 있는 거 맞습니다. 안티리어 마이트랄 리플. 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뭐 베지테이션 심한 경우에는 막 덜렁덜렁합니다. 밸브 리플렛에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명한- 여쭙겠습니다. 네네. 저 파라스타를 록 엑시스 잡을 때 네. 이게 엑시스가 어떻게 잡아야지 가장 우리가 노멀하게 잘 잡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잡아보니까 이게 잘 잡혔다 안 잡혔다 이게 좀 헷갈렸어. 한들고 나오고 예. 아웃도 나오고 이렇게 잡는 게 맞는. 네, 지금 이제 그 밸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디포머티가 옵니다. 하트에도. 그래서 밸브를 보고자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보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노말에서 보는 뷰대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판막을 보고자 할 때는 그쪽으로 자꾸 틸팅도 시키게 되고 그렇게 돼서 표준 뷰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일 좋은 거는 또 에올타 앞쪽 우월하고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최대한 평행하게 되고 또 얘가 인터벤트리큘러 septum하고 LV 포스티리올도 안 만나고 화면 끝까지 평행하게 가야 되고 에올틱 밸브하고 마이트랄 밸브가 화면 가운데 좀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리. 이 환자는 뭐 에올틱 밸브는 괜찮은가요? 약간 뭐 에올틱 밸브도 약간 스클레로틱하기는 해 보이는데 뭐 플로어에는 전혀 장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메인 패솔로지는 마이트랄 밸브 포스티리어 마이트랄 리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거기 중간 일 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저거는 게 보후려가 그때 막 깎아낸 게 보후려를 깎았던 거 말씀이 누가 이 소장님 음소거를 누군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에 네. 그렇게 나오면 진단은 뭘로
이거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스톨릭 핫페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소리 파펠려. 예, 그러니까 LV가 짜주는 건 잘 짜주는데 릴렉세이션이 안 되니까 LA 쪽에 볼륨 내지 프레셔 오버로딩이 걸리고 그래서 H룸이 커진다. 네, 다이스톨릭 핫페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 에코에서 그 하시는 게 의사 결정이 클리어하게 딱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뭐 마이트랄 밸브 아까 에리어도 그랬습니다만 물론 각도가 삐뚤음하게 해줘도 그랬습니다만 저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 환자 증상은 심한데 밸브 에리어는 또 안 심한 걸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두 번째 케이스도 LA는 틀림없이 제 눈에는 커져 보이고 그냥 AP 다이아미터는 AP 다이아미터는 4cm 이상 되는데 LA 볼륨 인덱스는 정상 레인지 안에 들어버렸거든요. 또 E 오브 E 프라임도 1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70세 여자에서 14는 또 괜찮거든요. 그냥 거의 노멀로 보는데 자 이런 경우에 환자는 숨이 차고 힘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클리니컬하게 맞춰서 보는 거 코스를 같이 환자의 증상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두 번째 환자분은 혈압이 좀 높으셨는 거? 아니요. 최고 시스톨이 제일 높은 혈압이 140에 90이었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고혈압이라는 그 정의를 이용해 원장이 한번 우리가 오피스에서 재는 혈압 이거 한두 번만 해가지고 보는 거에서 혈압의 정의가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트 투 비트 혈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적분해서 평균하는 적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의 개념이.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에 본다 그러면 이 할머니 심장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혈압은 그러니까 피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혈압은 지금 밸브 문제도 있고 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도 있고 하니까 한 130 시스톨 130 다이스톨은 90 미만이 아닐까. 그러니까 혈압은 120대로 떨어지고 칸데살탄 쓰고 120대로 좀 떨어지고 환자는 증상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 심장에는 이것보다는 혈압이 물론 엔도르간 데미지가 있으니까 다이스톨릭 디스펑션도 엔도르간 데미지지 않습니까? 엔도르간 데미지가 있으면 혈압 더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140에 90보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꼭 140에 90 내지 뭐 130에 85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보다 환자 증상이나 아니면 에코 파인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고혈압 없었습니다. 진단명에도 하페일러만 넣었습니다. 예. 사실 다이솔 디스펑션이 쓸 수 있는 약이 좀 제한적이니까 항상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트레이트가 빠르면 레이트를 떨어뜨리든지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원장님 뭐 그러면 원장님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이 칸데살탄을 8ml 쓰신 것 같은데 그 쓰면서 업 타이트레이션 같은 거 좀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환자가 어지럽지 않고 뭐 증상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지난 4월 달에 진단된 환자인데 여름에도 별 문제 없었고 지금도 별 문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조절 안 합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다이레틱스를 쓰는 것보다는 ARB를 쓰는 게 예후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까? 이호매 원장님. 예, 그렇죠. 예. 사실 증상을 좋아지게 해주는 데는 뭐 이뇨제가 그래도 좀 좋다고 하긴 하는데 다이스톨 디스펑션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예. 생존율 증가에 에비던스가 있는 약들이 별로 없으니까 원장님처럼 맞습니다. 상황에 봐서 그냥 적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뭐 이 케이스가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는 게 화면 그림은 참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에코를 할 때 이게 정말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게 천천히 봐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또 막 진료해야 되니까 화면 저장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이 그냥 에코는 재밌는 게 이게 동영상이어서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돌려봐야 되는데 그 돌려보는 게 시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는 좀 못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는 재밌었습니다.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강의와 코멘트들 또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이제 이것으로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도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12월에는 그냥 그 종강 모임을 하는데 특별한 강의가 없어서 또 저희 그 경남에서 참가하시는 준회원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제 2022년 상반기 스케줄이 새로 시작되고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대면이 될지 또 그때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뭐 그 하이브리드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든지 아무튼 뭐 다른 회원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의에 좀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라인 강의 하반기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